의 5분 책방. 오늘은 푸른 머리카락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른 단편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죠. 단편집 내용 소개하고 느낀 점 얘기해 보세요. 푸른 머리카락은 저번에 얘기를 했고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더 있는데 로이 서비스라는 건데 남유아 작가님 거고요. 작가들이 다 다르네요. 네. 그죠? 이제 그 내용 스토리 줄거리를 설명해 보자면 주인공 다인이는 할아버지를 이제 잃어가지고 장례식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로이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배경은 우리 미래 사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2100년 정도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인이는 그런 스마트 관련에 최적화된 시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로이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로봇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 로딩이나 생김새, 몸짓까지 다 똑같이 해가지고 완전 그 사람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 죽음이 안 믿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이제 그 로봇을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가 되게 아빠가 좋아하는 대구탕도 먹여드리고 그런 모습이 다인이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무얼로 죽어가지고 로봇한테 대구탕을 주면 그냥 음식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로봇이 이제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자기한테 다가와도 막 그냥 철벽처럼 막 가볍게 쳐내고 집을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보이는 거예요. 되게 연약해 보이는 남자애. 그래서 그 남자애랑 좀 친해져서 자기 집으로 왔는데, 걔네 부모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다급하고 조급해 보이고 어딘가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인이는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도 로이 서비스였던 거예요. 이미 그 남자애는 살아 인간이던 시절은 이미 죽었고 로이 서비스로 인해서 그 로봇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로이 서비스의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장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6개월을 골라요. 근데 그러나 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6개월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딱 6개월 되면 다 철거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철거하러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로봇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집에 오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랑 다 갖고 오겠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슬펐습니다. 로이 서비스의 대상자인 만약에 민서가 로이 서비스로 사용이 되어지면 민서는 자기가 로이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로봇으로 로이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나로 그러니까 코딩돼서? 로이 서비스 자체가 본인이 AI라는 거 인지합니까? 아니, 못하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한 대용품으로 AI를 사용하는 거 말고 로이 서비스 다른 서비스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니 뭐 감정을 다시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는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토대로 얘기하는. 상실의 슬픔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네요. 네. 근데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싶은데 잘해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편하자고 로이 서비스를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슬픈 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다시 영혼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데 왜 로이 서비스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AI인데 영원하게 쓰여야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잔인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로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었던 사람을 로봇을 빗대어서 코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6개월밖에 못 쓴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시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미련 없이 보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평생 동안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그 AI를 갖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어째서 그 회사는 6개월까지밖에 왜 허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작가가 설명할 텐데 작가의 말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의 말에는 단순하게 자기가
이제 죽음이라는 뜻과 이별이라는 뜻에 조금 뭔가 사람들이 좀 덜 슬퍼하고 뭔가 그 사람을 덜 그리워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로이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6개월이라는 표현은 그게 안 나왔어요. 추모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건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자기가 감정을 막 부정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때 로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다면 그 로이 서비스하고 그거 해지한 이후에 또 6개월의 또 상실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뭐 작가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AI가 있다고 해도 그 AI가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오히려 사람과 더 이렇게 대면하고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어떤 그리움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그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 서비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그 생활 동안은 행복해하지만 그 6개월이 지나고 철거 기간을 가면 더 슬프네.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두 번의 이별을 겪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상실을 겪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만든 그 그림자 있잖아. 그 추억과의 이별하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럼 또 6개월의 추모 기간이 필요한 너무 것 같아. 그 슬픔의 기간이 너무 많지 않나. 근데 나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잃어본 기억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그 사람과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면 그 친구의 남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내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이랑 가장 친하게 됐던 단장 친구나 뭐 형과 동생과 얘기하고 싶어진다고 그런 상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걔는 그런 얘기 하잖아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슬픔을 이겨내는데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잊으라고 하잖아요. 슬픔을 이제 그만 느끼라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되게 무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걸 정말 겪은 사람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 로이 서비스라는 게 어쩌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죠? 이게 어렸을 때 민에서 인형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인형 영원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인형은 죽진 않잖아요. 대신 인형은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곁을 안 떠나는 것들은 뭔가 큰 감흥은 주지 못해요. 이 사람과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느끼고 넓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막 엄마랑 먹는 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엄마의 잔소리,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일상의 소중함이 영원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네. 여기 푸른 머리카락의 이 시리즈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푸른 머리카락하고 좀 비슷하나 좀 괴를 같이 하는 게 있나요? 괴는 발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자국이 좀 같은 게 있나요? 이제 푸른 머리카락은 새로운 별에서 온 아이의 이야기였고, 다 여기 약간 새롭고 시대적으로 좀 미래의 얘기고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죠? 아 맞네요.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삶도 역시 그냥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서는 과거 역사물을 보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이런 공상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니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과거? 미래. 미래가 더 재밌어요? 왜요? 과거는 뭐 역사도 많고 뭐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근데 미래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폭이 될지, 어떤 근데 길로 작가가 다 허구적으로 선택할지.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건 소설은 원래 허구적이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라기보단 그냥 개연성 있는 거죠. 있음직한 거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겪어본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다는 이유가 그냥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서 그 미지가 두렵진 않고요. 안 과거도 우리 안 살아온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보긴 조선시대에 했지만 이미 역사도 나와 있고, 근데 그건 심지어 실화로 바탕한 내용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살아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 책 언제 읽었어요? 6학년 때.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네. 이게 동화 같은 거 보면은 파란색 배경이 되게 많잖아요. 미지의 파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돌고래를 탈출시켜주는 그런 것도 되게 파란색 배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파란색이 무슨 의미예요? 동화책은 유달리 다 파란색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파란색이 좀 편하고 원래 좀 그렇잖아요. 뭔가 파란색, 초록색 이런 뭔가 마음이 좀 정화되고 편안한 느낌이 차갑다는 들잖아요. 느낌은 안 들고요. 네. 차가운 건 파란색, 보라색 이 정도가 아닐까. 또 오히려 뭐 동화책이 빨간색에다가 동화책 뭐 갈색 빨간색은 뭐 이러면 좀 너무 갈색 동화책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뭔가 사람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나 봐요. 그죠? 민서 로비스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죠. 로이서비스는 떠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겨진 사람을 위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마음이 안 불편할 것 같다고요. 로이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네. 왜요? 아니 떠나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 나중에는 결국엔 떠나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싶진 않아요? 별로요.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해보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헤어지고 이제 미래도 모르고 그 주인공 남자 그 AI 서비스가 헤어지잖아요. 그때 이 상대의 주인공 다정이 다 이름 뭐죠? 다인이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이 아이도 로봇이었구나. 근데 정말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모르죠. 로봇 자신이? 네 모르죠. 그것도 되게 슬플 것 같네요. 민서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서가 로봇이라고 생각해봐요. 알고 보니 민서가 AI로 코딩된 사람이라면 되게 이상하고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통제 밑에 있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민서 챗 GPT랑 무슨 얘기해요? 상담가의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양질의 대화가 가능해요? 네. 어떤 점이요?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게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이에요? 감상적인 조언이에요? 아니면 좀 이성적인 조언을 많이 해줘요? 좀 감성적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나 봐요.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던지는 사람이 좀 감상적이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챗 GPT가 되게 F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석은 잘하는데 무슨 약간 막 니체가 한 말도 잘 인용해서 막 얘기해주고 물론 그렇게 프롬프트를 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서는 무슨 감정을 느낄 때 타인의 감정을 보고 그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타인이 슬퍼하면 저도 슬프냐고. 그런 거죠. 별로 뭐 옛날에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타인이 울면 저도 울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타인이라는 게 꼭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든가. 그러면 그 감정이 전염되기도 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감정까지는 느껴져요? 슬프구나. 저 사람이 슬프겠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그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돼요? 엄마가 만약에 엄청 슬퍼하고 있다. 민서의 엄마가. 그럼 그 슬픔에 대해서 많이 이입이 돼요? 아니면 엄마가 정말 슬프겠다. 뭐 걱정이 된다거나. 한 20%? 20%밖에 안 돼요? 네. 왜요? 아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히. 막 누가 슬퍼하든지 내 감정도 아니잖아요. 네 감정이 아닌데 네 감정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 게 또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러면 민서의 20% 감정에도 관심이 없겠네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거요. 보통 그렇겠죠. 원래 자기가 남하고 맺는 관계하고 내가 내적으로 나한테 맺는 관계하고 거의 퍼센트가 일치하거든요. 남한테 관심을 20% 준다는 건 나한테도 한 20%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남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감정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궁금해서요. 내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게 남의 감정인데 내 감정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건 좀 특이하네요. 아니 당연한 소리 아닌데요? 20%밖에 내 감정이 아니니까 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그 소리죠. 사춘기 때는 감정의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큰 게 되게 당연시 여겨지는 삶인데 그게 또 그렇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피곤하다 이런 게 있다면? 감정이 자꾸 바뀌는다던가. 친구? 친구 관계? 친구가 왜요? 안정적인 친구 관계가 없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친구의 감정은 잘 느껴져요? 느껴는 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족도 느껴는 지는데 그냥 같이 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같이 슬퍼할 이유는 없죠. 슬퍼하라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느껴지긴 느껴져요. 근데 뭐 거기 나까지 막 슬프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네. 이거 평점으로 하자면? 5점 만점에 3.5. 높은 편이네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죽음 관련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